여러분들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력서가 더 중요할까요? 많이들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과연 보나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밤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면요, 온갖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고 왜곡화도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더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되어 있는 이력서를 더 믿으시겠어요? 이건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면 뭘 더 믿으시겠습니까? 데이터의 신뢰도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시죠? 좀 팩트 폭격일 수 있는데 여러분 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야지 나한테 희망이 보이니까. 이랬으면 안 돼. 그럼 나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기소개서여야만 하고, 아니 자기소개서야 라고 신앙심을 갖게 되죠. 자기소개서에 대한 신앙심, 절대적인 믿음. 근데 잘 봐봐요. 역사학으로 따지면요, 이력서는요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자기소개서는 뭘 것 같아요?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그 사람들 정확하게 평가할 때는요 이력서만 한 게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 이력서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게 뭔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다가는요 약점을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죠. 근데 이력서에 약점이라는 게 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장점도 있는데요 약점도 있어요. 이력서에는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장점만 번복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앞장만 봤을 때는 지금 단점이 딱히 보이지 않는데 학점이 만약에 2.5라고 해볼게요. 면접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학점이 2.5잖아. 왜 이렇게 낮아라고 물어볼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소개서 넣습니까? 저 학점이 2.5인 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안 쓰죠. 그 사람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력서가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안 중요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각각 중요도의 범위가 달라요. 그걸 이제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자기소개서 합격률. 특히 저같이 컨설팅 업체 회사 대표한테는요 자주 물어보죠. 합격률을 물어본 다음에 합격률이 높으면은 하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질문의 전제가 틀렸는데 서류에서 자기소개서 합격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력서를 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소개서 합격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 합격률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계산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력서라는 것들 자체가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ERP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정규 분포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위 50%, 상위 10%, 그리고 하위 10%. 여러분들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 안에 찍혀 들어가요. 주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그 수많은 빽빽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력서 다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천 명이 지원하는 거니까요. 인사에서 평가할 때는요 생산성도 중요한 거예요. 평가의 생산성. 한 명 한 명 그렇게 다 주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가 그래서 발생한 거잖아요. 수능 다 주관식으로 합니까? 객관식으로 하지? 왜 그렇게 해요? 평가의 생산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량평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가 스펙 같은 거 또르륵 넣게 되면요 75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서 봐봐요. 인사 담당자가 넣는 설정값이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를 한 3명 뽑겠다. 몇 배수? 멀티플까? 뭐 30배수야. 그러면 몇 명 소리 합격이야? 90명 소리 합격이란 말이야. 뭐 20배수 하기도 하고 30배수 하기도 하고 중견견마다 대견마다 조금 달라요.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동점자 처리 어떻게 할 거니? 학점 몇 점 이하 떠드릴 거니? 2.5 이하는 떠드릴 거야. 토익 몇 점 이하 떠드릴 거니? 7점 이하 떠드릴 거야. 그리고 전공의 전업성 몇 퍼센트를 우대 조건 넣을 거니 3%, 5%, 7%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베리에이션 같은 거 쫙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버튼 딱 누르잖아. 1차 필터링이 쫙 끄지게 됩니다. 넓이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90명이야. 90명 이하인 겁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아니에요. 이 지점 자체가 만약에 89점이야. 그럼 이게 회사가 정한 점수 같습니까? 아닙니다. 회사는 이 점수를 모릅니다. 이 전체 넓이값과 경쟁자들의 밀도값, 넓이값과 유입 데이터들, 그리고 이게 서로가 만나서 나온 점수예요. 89점 이상만 붙여줄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냥 놓고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스펙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어 떨어져요. 고스펙도 떨어지는 겁니다. 왜? 상대평가니까. 이거는요 이력서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안에 들어갔어? 그럼 2차 필터링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1차 필터링 때는요 이력서에서 100%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자기소개서 전혀 개입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2차 필터링 때 보통 이력서랑 자기소개서가 융복합됩니다. 이때는 기업마다 달라요. 6대4냐 5대5냐 3대4냐 비율 조정합니다. 그런데 2차 필터링 또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자기소개서 중요한 들어가잖아. 근데 아무도 나한테 이력서를 물어보신 분은 없어. 다 자기소개서래. 자기소개서 합격률이 어떻게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력서가 1차 필터링, 2차 필터링 또 들어가는데 이중첩인데 여러분들 합격률이 있죠. 여러분들 합격률은 이력서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자기소개서 합격률을요 계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모든 이력서를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력서가 1차 필터링이고 2차 필터링 때 자기소개서 관여가 되는 건데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력서는 이 서류 합격 메커니즘 안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자기소개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력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위로 올라간다고 봐. 경쟁률이 대박인 거야. 대기업, SK 이런 애들 있죠? 이게 뭐가 될까? 이게 90명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 95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박살났다 해볼게. 그럼 이게 90명이잖아 이번에는. 그럼 뭐 78점 이렇게 되겠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합격 유리한 단어를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진력, 농협 같은 데는 아예 이력서를 안 넣고 자기소개서만 평가한대요. 그건 뭐 천하제 글짓기 대회가 되는 겁니다. 오세요 저한테. 자신 있습니다 그때는요. 자 그러면 봐봐요. 표준 채용 프로세스 메커니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력서부터 자기소개서 그리고 인적성, 면접, 원투, 최종 합격까지 이게 전체적인 어떤 표준화된 채용 프로세스란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력서의 접수 채널들이 있잖아요.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시스템 접수 채널마다 평가책도 달라집니다. 방문, 우편, 이메일은요 직접 이력서를 꺼내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평가지. 아까 내가 눈으로 봤잖아. 이건 정성평가하는 거지. 근데 사이트에다가 직접 칸 같은 것들을 딱딱딱딱 집어넣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바로 시스템 조수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보통 중경적 위상들이 다 시스템 조수로 많이 돼 있지. 여러분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소고기 등급 지키듯이 나오죠. 데이터가.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바로 서류 합격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여기가 HR 분기점이랍니다. 여기까지가 인사 담당자의 권력 영향의 범주예요. 이게 끝나게 되면서 얘들한테 권력이 이양됩니다. 과부차가 뭘 것 같아요? 과장, 부장, 차장. 얘들 누구? 임원 대표한테 권력이 이양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역할이 어느 정도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인사과장님들 개입을 하기도 하죠. 근데 보통 표준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알려주고 있는 거는 표준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AR 면접이 또 껴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면접 형태는 이런 것도 있죠. 다대 1, 다대다, PT 토론 면접 등등등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서 이력서가 몇 번 평가된지 아세요? 몇 번 평가될까? 3번입니다. 이때 정량 평가. 면접, 원투, 이때 이력서 평가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면접에 있어서요 자기소개서 기반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면접은 무슨 기반 지문? 자기소개서 기반. 틀렸습니다. 자기소개서 기반은 아니에요. 이력서 있죠? 이력서에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다. 어떤 데이터? 여러분들이 장점도 있어. 근데 마이너스도 있어. 공백기. 그치? 마이너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잖아. 근데 자기소개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것만 박아놓은 거야. 내집합입니다 사실상.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기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해석인지 아십니까? 면접은 나한테 유리한 질문들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거든? 자기소개서에서 혼자 질문 도출하고 있다? 혼자 유리한 질문들? 그 다음 혼자 유리하게 답하고 있어. 그 다음에 면접 가서 우와 이러고 있지. 털려가지고 왜 물어봐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들 이력서입니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력서에서 질문 도출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한국말을 끝까지 해야지.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이 아니라 이력서 기반 질문인 거고요. 자기소개서 기반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면접 준비할 때 계속 자기소개서 펼쳐보고 있죠? 털립니다. 그렇다가 이력서 펼쳐온 다음에 모든 요소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거 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만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면접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력서 쫙 펼쳐져 있어요. 1인칭 시점으로 볼게요. 면접관 시점으로 이력서 딱 보이잖아요.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표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두명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면접 때문에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력서로 이미 1차 평가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왜 면접 가가지고 병풍승지 아십니까? 이력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면접 질문할 때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안 본다 했잖아요. 면접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면접관님들 이번에 HRD 인재개발 파트의 주영태 과장이고요. 앞에 계신 면접관님들은 아마 이미 까먹으시겠지만 우리 회사의 인재사항은 이거고요. 우리 회사의 비전 이겁니다. PT 면접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약 40분 동안 진행을 해야 되고 역량 인성 면접에 이런 것들 평가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하나하나 다 읽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이틀 전에 읽어오시길 권고드립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안 읽습니다. 잘. 따라서 웬만하면 면접 당일에는 자기소개서보다는 이력서를 두고요. 가장 위에서부터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오신데 얼마나 걸렸나요? 집부터 물어보잖아요. 보통 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오신데 얼마나 걸렸냐? 지하철 타고 왔냐? 버스 타고 왔냐? 아주 합격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거주지 옮길 거냐? 아니면 여기 근처에서 다닐 거냐? 왜 물어볼까? 지역이 위에 있으니까. 왜 나이가 많냐? 나이가 좀 많은 것 같다? 위에 있으니까. 이력서 기반 질문하는 겁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즉 뭐냐면 이력서가 평가가 동시 일어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볼 시간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봐요? 3, 4명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30분 동안 40분 동안. 근데 여러분들 계속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한다고 얘기하시죠. 면접에 있었던 것까지 이력서가 평가됩니다. 정성평가로. 즉 이력서는 정량평가 한 번, 정성평가, 해석의 평가 2번, 즉 3번이다. 여러분의 얼굴은 이력서다.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자기소개서 몇 번 평가될까? 바로 이때랑요. 이때 될까 말까입니다. 언제 하는지 알아요?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비슷한 거야. 그때 자기소개서 한 번 더 보기도 합니다. 근데 봐봐요. 이력서 앞단에 있죠 지금. 자기소개서는 뒷단에 있고요. 여러분들 합격률은 이력서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고요. 왜냐면 자기소개서 퀄리티가 이만큼의 퀄리티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입에서 나온 말의 컨텐츠는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즉각적인 말이 어떻게 심사숙고한 이 자기소개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의 컨텐츠의 퀄리티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완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만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소개서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거죠. 밸런스를 맞춰야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력서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력서는 합격률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럼 자기소개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들 합격수에 영향을 줍니다. 이력서 합격률을 올리고 자기소개서는요 합격수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건 이력서 상관없이 자기소개서의 생산성이 안 받쳐주고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을 많이 못 내. 왜?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내기도 싫고 항목 같은 것들도 복잡하다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 3번 문항 사회적 이슈 및 관심 주제 설정에서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하시오. 아무리 퍼시도 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수율을 올려야 돼요. 자기소개서의 생산성 자체가 안 되면 많이 못 내기 때문에 불합격도 줄어들고요. 불합격수도 줄어들고요. 합격수도 줄어들어요. 합격수가 많을수록 불합격수도 많아요. 그건 서로가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비례 관계이지. 278개 서류 합격? 아까 제가 자랑처럼 얘기했죠. 저는 그런 명예도 있지만 불명예도 있습니다. 저 500개 넘게 떨어졌어요. 왜? 그만큼 많이 달려들었으니까. 당연히 많이 떨어지지. 합격수는요, 합격률은요, 불합격률을 초과할 수 없어요. 불합격이 더 많은 건 사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는요 합격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합격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소개서는요 합격수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즉 이공계적 언어로 수율을 올린다고 하죠. 자기소개서는 합격수, 이력서는 합격률, 수율.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요 생산성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잘 쓴 자기소개서, 잘 쓴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이만큼 퀄리티를 극한까지 올리는 자기소개서라도요 이거 일주일 동안 썼다 해봐. 이거 못 쓴 자소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채용 공고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분절됐잖아요. 분절.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상시 채용으로 분절돼 버렸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한 반기 때 있잖아요. 상반기 때, 하반기 때 20명 뽑았다 해볼게. TO를 각각 40명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월부터 12개월까지요.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채용 공고 수는 늘어났는데 각 공고당 합격률은 박살이 납니다. 기회는 많아졌다. 근데 기회당 합격률은 떨어졌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자기소개서가 과연 필요할까? 고퀄리티 자기소개서?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강력한 생산성을 품은 강력한 퀄리티의 자기소개서가 필요해요. 마스터 자기소개서는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왜? 채용 공고가 다 분절돼 버렸잖아요. 저렇게. 옛날에는 약간 고시처럼 상반기 하반기 준비한다고 난리치면서 그 공채 그 자기소개서 일주일 동안 막 쓰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해도 됐었어.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봐봐요. 지금 채용 공고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거의 연중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요 강력한 퀄리티를 품은 그리고 퀀티티 생산성을 품은 그런 자기소개서. 이공계적 언어로 말씀드릴게요. 양산성을 품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알겠죠? 이공계는 이렇게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공계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생산 라인에 있어서 품질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생산 라인에 있어서의 생산성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께서 품질만 생각해? 최소화시켜야지. 품질과 생산성에 있어서의 절충적인 어떤 파라미터 조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파라미터 조정을 자기소개서에다가 적용을 시켜야지. 자, 합격률과 합격수와 불합격수는 결국은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마스터 자기소개서의 프레임 설계는요 제가 저희 시골 카페에다가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는요 여기서 공개할게요.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거기서 올려놓을 테니까 꼭 다운로드 받고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기소개서 팁 하나 살짝 줄게. 도전했던 경험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직무 관련된 경험 같은 것들. 그 경험들 무조건 성공과 실패를 복합시켜버려요.
성공을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 또 실패했다가 성공했던 경험으로 700자 천자를 만들어버려.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봐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공했던 경험 써라. 되지. 실패했던 경험 써라. 되지. 어려웠던 난관 경험 써라. 되지. 목표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경험 써라. 되지. 목표가 존재하니까 성공, 실패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열정, 도전이나 씨부린다 해서 열정, 도전이 아닙니다. 글이 힘으로 보여주는 거지. 고민과 치열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성공, 실패가 함께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가는 거고. 완전 마스터 자기소개서 가능한 겁니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알겠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결국 라운드라는 것은 종료가 돼요. 이번 라운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 항상. 근데 그 다음 라운드도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닐걸? 왜냐면 3년 이후에 또 경력직 그 타임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라운드 때 있었던 거 있죠? 고1, 고2, 고3 올라가잖아. 점점 목표 떨어지잖아. 네임밸류와 전공의 선택이 결정되어졌겠지. 그게 1라운드였어. 근데 그 1라운드 때 만들어냈던 결과물 자체가 지금 2라운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2년이 돼서 지금 이 2라운드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만나고 있거든. 2라운드 때 만들어낸 여러분들의 결과물 자체는 결국 3라운드 때 영향을 줄 건데,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나도 겪었던 거고 여러분도 겪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교점 때 무조건 취업은 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박살이 나서 취업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도 있습니다. 3라운드 때 살아남는 친구들은요, 직무를 현명하게 선택한 친구들이 결국 그 3라운드 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결국 물경력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물경력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방법. 내가 지금 선택한 직무 자체가 경력직 공고 안 나온다. 그것은 무경력이다. 경력을 인정 안 해주니까 경력직 공고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경력직 공고가 계속 안 나오고 있다.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이상하게 고졸, 전대졸, 초대졸 공고가 좀 많은 것 같다. 난 4년제 대졸인데.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심해보세요. 끊임없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요. 너무 왜곡된 정보가 많고요. 진실이 가려진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언젠가 직무가 될 것입니다. 취업의 임계점을 찍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계점이라는 해석은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네임밸류가 될 수 있고요, 워라밸 될 수가 있고요, 직무적 성장성이 될 수 있고요, 금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임계점일 겁니다. 임계점은 제가 뭐라고 정의를 낼 수는 없는데요, 그거 자체가 이루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취업 준비생일 때 2라운드 때요, 수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저를 도와줬던 많은 분들, 그분들의 어떤 견해와 올바른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 또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또 언젠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돼서 또 누군가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영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